부동산 스토리의 미네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과요, 일단 그 기사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꼭 아셔야 되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오늘 주제는 바로 분양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분양권이라는 거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 또는 청약에 당첨된 사람의 물건을 피를 주고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분양권이라는 거는 이제 신축 아파트에 그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건데, 일단 우리가 택지개발지, 대표적으로 이제 뭐 동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금 요 호갱노선상의 지도, 이렇게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아파트 청약 통장을 이용해서 그 당첨이 되면 이 당첨자의 권리, 그래서 이제 분양권이라고 이제 칭하는데, 이 분양권 자체가 기존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번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보게 되면 이 분양권이라는 것도 이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포함.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특히나 이제 그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존에 1주택이 있으면서 이 분양권을 갖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각별히 좀 매매를 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이제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이 분양권을 하나 더 갖고 있다. 자,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세법상 많은 변화가 예고되는 2020년 하반기, 특히나 이제 2021년도부터는 이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 개편이 정말 많이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부동산 정책 정말 강력하게 나왔고요. 진짜 뭐 취득하는 거, 보유하는 거, 양도할 때 어느 것 하나 뭐 약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그 재개발 재건축에서 나오는, 자, 입주권, 입주할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주택수에 포함이 됐어요. 근데 이제 분양권 자체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됐었지만 포함이 된다라는 걸 재차 강조시켜 드리면서, 일단 여러분들과 이 뉴스 기사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 세법이라는 게 너무나도 지금 변화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세무사, 기존에 이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세무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사 분들도 이 주택과 관련된 이 세법 상담을 포기하신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보통 우스갯소리로 양포세라 그러거든요. 양포세, 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 그래서 이 주택에 대한 상담,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수천만 원, 수백만 원, 수억 원이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분양권 자체를 소유하고 있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개편되는 세제 내용에 따라서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하실 때 또는 증여하실 때, 그래도 여러분들이 소정의 상담료를 지불하시고 주택 전문 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좀 유리하게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 데 있어서, 자, 여러분들께서 그냥 임의적으로 또는 기존의 내용대로 알고 있는 상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부동산에 관한 세제적인 부분을 그 생각하고 대응하신다 그러면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오늘 그 개정안 중에 일부 내용, 이 분양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런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자, 오늘 그래서 2020년 7월 22일 그 2020년 세법 개정안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의를 한 주체는 민주당, 그리고 이제 정부, 국회가 이제 모여서 그 세법 개정안을 논의를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원장,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장인 윤우덕 의원, 윤관석 정책위 수석 부의장님이 참석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측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이 이제 자리를 해서 논의를 했다라 보시면 됩니다. 자, 세법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피해를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둘 전망이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기사가 실렸는데,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게 지금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가 지금 뉴스나 방송이나 도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일 매일같이 새로운 내용들이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는 뭐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 자, 이전하게 되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또 이전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부동산 가격이 불안해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정부에서 이제 집값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구색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또 공급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급에 관한 사항도 뭐 최근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왔었고, 또 미인 신도시 앞으로 공급을 하겠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3기 신도시 용적률도 높이겠다. 또 이제 한간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좀 완화해서, 자, 용적률을 좀 높여서 이 주택수를 좀 공급하는 방향도 이제 이야기가 적극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내용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내용들이 많다라는 게 지금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피로함이에요. 자, 그랬을 때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늘 하여튼 이렇게 2020년 세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자, 그 논의안 중에 하나가 바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겠다. 이게 진짜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데 언제부터냐? 이제 세법 개정안이 이제 개정된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1주택자 분양권자는 1주택자 비과세를 유지하고요. 기존입니다. 기존. 자, 기존이냐 새롭게 취득하느냐, 뭔가 이 차별화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또 이것도 지금 기존에 분양권을 취득하신 분과 새롭게 취득하시는 분들이 또 뭔가 이 법에 바뀜으로써 또 차별화가 됐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1주택자, 그 다음에 1분양권, 이제 2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주택 중과수에 이제 이 분양권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께서 좀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회피할 수 있는 내용도 분명히 있는데요. 그 내용은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그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분양권은 주택이 분양권이 주택으로 취급되면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은 2주택 보유자가 된다. 그래서 1분양권과 1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개정되는 내용에 따르면 2주택 보유자가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주택수의 분양권을 포함하는 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이 되고요. 세율 인상 시기 적용은 내년 6월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2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 세법 개정안 내용을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적용하는 시점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 개정 이후 이제 적용이 되고요. 앞서 당정은 2019년 12월 16일 대책을 통해서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매길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현행세법에서는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 1주택자로 여겼었지만, 앞으로 이제 개정이 되면 2주택자로 이제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분양권 한 개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면 내년 1월 이후 주택을 매각할 때 기본 세율 6에서 42%의 양도세가 10%가 중과가 된다. 그래서 이제 중과 주택으로 이제 포함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중과 주택수를 세는데 이 분양권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분양권을 포함해서 3주택자다. 그러면 양도세율이 20%포인트가 중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수가 이 분양권 자체가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양도세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 자, 모르고서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하시는 것과 알고서 대응하시는 것 차이가 굉장히 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 규정은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한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이제 적용할 예정인데,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 1주택자로 인정해서
그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분양권을 갖고 있는 사람과 이후에 법 개정 이후에 주택을 그 분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차이가 주택이 하나 늘어나냐 안 늘어나느냐 차이가 굉장히 발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거 굉장히 이제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주택 분양권을 취득하실 때는 이러한 내용을 좀 알고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1세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행 보유만 하게 되면 8%인데 개정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거주라는 게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주 기간이 연 4%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주를 안 하게 되면 보유 기간 4%. 그래서 지금 이제 보다는 거주가 굉장히 이 중요한 핵심 쟁점으로 이제 부각이 됐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거주가 되어야만 이전과 같이 8%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 세율이 이제 인상이 되죠. 그래서 현재 1년 미만 같은 경우에는 40%인데 개정되는 내용은 70%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년 미만, 1년 이상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세율이었지만 지금 이제 개정되는 세율은 이제 60%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이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행 기본 세율에 2주택 같은 경우에는 10%, 3주택 같은 경우에는 20%였지만 지금 개정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각각 10%씩 증액된 2주택자 20%, 3주택자 30%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이 무거운 중과세율, 그러니까 이 양도세율이 이제 매겨지는데, 양도세뿐만이 아니라 지금 점차적으로 공시지가, 공동주택가가 지금 현실화 가격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재산세나 보유세가 올해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좀 늘어난 그 금액을 받아보셨을 거라 예상이 되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또 물론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무주택자가 1주택을 취득하면서 그 내는 취득세 같은 경우는 변화의 폭은 없지만 그 1주택자가 2주택자가 되는 순간 그 취득세가 8%,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은 12%로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 자, 그러면 지금 현행 3.3%의 취득세, 그렇지만 2주택자다. 그러면 약 8천만 원의 그 취득세가 내고요. 만약에 3주택자가 10억짜리를 샀다. 그렇다 그러면 약 그 1억 2천만 원이라는 이 세금이 취득세로 매겨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부동산 시장에 그 세금과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크고요. 굉장히 무겁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들께서 주택을 갈아타기도 또는 주택을 늘리기에도 굉장히 고심이 많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새 집으로 자, 옮겨가고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분양권을 취득하는 이유는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 취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물론 그 투기 목적, 투자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하신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분양권을 취득해서 이 갈아타기를 준비하고 있는 실수요자, 이 실수요자들의 이제 반발이 예상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투기 수요가 아닌데도 양도세 중과를 당해세 부담이 이제 커진다라는 것이 이제 불만 사항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그 이를 감안해서 1주택, 1분양권 보유자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그래서 이제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3년 이내에만 처분하신다 그러면 뭐 비과세를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자, 여러분들 요 내용 꼭 참조하시고 알고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법 개정 이후에도 일시적인 1주택 1분양권 보유자에 대해서는 향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별도의 비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을 갈아타기 위해서 1주택자가 1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단 비과세 특례 조치를 이제 마련한다고 하니까요. 그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나중에 또 한번 나오게 되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이 분양권 자체가 이제 주택수에 포함된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 이제 큰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알고서 대응하는 것과 모르고서 대응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산을 지키고 불리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들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다양해진 좀 변화가 많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이 부동산 세법인데,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께서 자산 불리고 늘리고 싶다면 일단 그 주택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를 자, 검색을 하든 소개를 받든 일정의 상담료를 지불하고 여러분들이 그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조력을 받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쯤에서 이제 맞추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항상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인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